이효리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 최근에 제주도에서 보컬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봐봐요, 여러분. 성장 추구 이게 아니라 두려움 극복 이게 먼저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책의 프롤로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탁월한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타이탄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사기캐들이라고 부르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나눌 때 우리 PD님이 박재범 씨가 너무 멋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들려준 이야기가 시도하는 것마다 다른 시도를 하는데 그 다른 시도가 다 잘 되는 걸 보면서 되게 경이로웠다 이런 표현을 했고, 저는 최근에 봤던 분들 중에 왕년에 개그맨이었는데 요즘엔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되게 잘 되셨다라고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옥동자 씨도 있고 뭐 허경환 씨도 있고, 예를 들려 그러면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 영역에서는 신기야 라는 얘기를 듣게 된 사람과, 아니면 어쩜 저렇게 건드리고 다니는 것마다 다 성질이 다른데 다 잘하지?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일반인들과는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비범해진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해요. 가장 와닿았던 설명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 책에도 담았는데, 그런 분들은 컴포트 존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깨고 부수고 피어 존으로 넘어갔다 그로우 존으로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을 설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그 이론에다가 넣어보니까 다 들어맞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되게 잘하게 되면 편안해져요.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처음에 골대에다가 골을 하나 넣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아마 손흥민 선수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한히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공을 보내자라고 하는 거는 쉬워지는 순간이 온다는 건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웠다가 쉬워지는 거를 겪는 거는 모두에게 공통인 거예요. 그렇게 편안해지면 우리가 그 편안해지는 영역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건 거죠. 전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루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웠던 걸 편안하게 할 수만 있어도, 그게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 사실 먹고 살거든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편안했던 컴포트 존에서 넘어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의 이름이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바로 성장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피어 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 존, 무섭다, 용기가 안 난다, 겁난다, 이래도 될까? 라고 느끼는 그 fear를 느끼는 구간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그 다음으로 간다는 건 거죠.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최근에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좀 시니컬하게 하는 얘기들은 이런 건 거죠. 야,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의 시선은 어떻게 그걸 다 해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종적인 일들을 해내거나 아니면 같은 성격의 일들을 더 탁월한 수준으로 해내는 경험을 해낼 수 있었을까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은 공통이에요. 두려움의 영역을 넘어가야 되는 건 맞더라고요. 모든 걸 새로 시작할 때 항상 두렵거든요. 제가 이번에 책이 결과적으로는 베스트셀러 1등도 하고 지금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결과를 맞이하긴 했지만, 전 사실 책을 쓰는 내내 몸이 많이 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동시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납기를 못 맞추면 어떡하지? 그리고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평가라고 딱 놓고 보면요, 그 두려움을 책 한 것만 놓고 봤을 때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극복을 했어요. 최근에 이효리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 또 온 국민의 큰 관심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국민 탑 가수라는 그 이름을 놓친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최근에 제주도에서 보컬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주에서 보컬 학원에 등록했거든.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문자를 보냈어. 저 이효리인데요. 사실은 이효리인데요. 제가 경력도 오래되고 가수 생활도 오래 해가지고 보컬 학원에 등록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원장님이 사칭은 불법입니다.
왜 그러는 거냐라는 질문에 이효리가 답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젊은 날에는 급하게 내 스케줄 소화하느라고 정말 그냥 달리기만 했는데 제대로 너무 배워보고 싶더라고. 근데 이때도 봐봐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 이효리가 노래를 배우러 다닌다고? 왜? 부터 시작해서 어떤 감정들이 그녀에게 일어났을지 모르겠으나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두려운 감정들을 모두 극복하고 다시 그냥 배워보기로 하자 이러고 노력을 하니까 또 다른 그로우존으로 막 가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가 편안해진 다음에 그 다음 탁월함을 원한다면 그때 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성장 추구 이게 아니라 두려움 극복 이게 먼저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되게 특별한 사람들만 해내는 그런 성질의 일이 아니고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내가 너무 편안해졌다 라고 느끼면요. 의도적으로 어떤 시도를 좀 하냐면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봐요. 여러분이 소극적이라면 유튜브 안에서 찾아봐도 괜찮아요.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걸 보는 거예요. 타인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를 이루어 놓고 너무 안주하려고 했구나. 세상에는 더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스스로 문을 닫은 다음에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고 성장을 멈추려고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보이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누군가를 보고 우와 대단하다 멋지다 라고 느끼면요. 그것에서 내가 뭘 더 해볼 수 있을까를 여러분의 목표로 한번 바꿔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언젠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예 시간까지 딱 정해놓고 무엇을 하기로 하자라는 걸 명백히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관리 감독까지 세워보세요. 그러면 진짜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친구랑 해보셔도 좋고 남편이랑 해보셔도 좋고 누구랑 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의 승부에 새롭게 임하려고 하면요. 어떤 맷집이 좀 생겨야 되냐면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 어떻게 100번 다 성공하냐 이런 맷집이 좀 미리 필요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쓰기도 전부터 피어존에 갇혔거든요. 그때 저한테 손을 내밀어준 선배 작가가 누구였냐면 말 많은 소녀 채널 운영하는 최서영 작가였어요. 잊지 못하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채널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서영 작가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언니 첫 책 망하잖아. 두 번째 책 쓰면 돼. 그냥 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요. 되게 큰 힘이 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첫 책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지?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진짜 적어놨어요. 첫 책 망하면 두 번째 책 쓰면 돼.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의 이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를 적은 거예요. 작은 실패든 굵직굵직한 덩어리가 있는 실패든 어쨌든 인생 길게 놓고 보면 작은 점이다. 모든 걸 홈런 치려고 하려면 그러면 오히려 병난다. 매 순간 홈런 치려고 하지 말고 공을 친 횟수를 늘리자. 그러다 보면 홈런을 친 개수가 비례해서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거장이 되신 분들, 거인이 되신 분들은요. 좋은 팀이 있었어요. 우리가 혼자 하려고 그러면 의지라는 게 굉장히 쉽게 약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저는 저를 일부러 혼자 두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의지가 혼자 있으면 반으로 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옆에서 쪼잖아요. 이거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2개 할 거 5개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1개 끝내놓고 오늘 너무 잘했다 치자 막 이러고 쉬고 있더라고요. 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팀과 함께 낼 수 있는 성과도 커지고요. 팀에 있는 구성원들이 해내는 그 성과가 나에게 자극이 되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끌고 가고 있는 오콘목달 같은 경우 컨텐츠를 잘 만들었더니 내 인생이 폈어. 이걸 목표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1000명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50명 정도는 눈에 띄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명의 자극이 있는 것이 50명의 자극이 없는 것과는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현재 이 시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느껴지는 그룹 속에 나를 던지는 건 무조건 혼자 있는 것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좀 거듭 성장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여러분 인생의 꿈이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드린 4가지를 꼭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높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해도 오늘 내가 밟아야 되는 건 내 눈앞에 있는 한 계단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내 눈앞에 있는 승부를 매일 이기는 사람은요. 그리고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보다 길게 놓고 봤을 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탁월하고 싶은 마음의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셨다면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스스로하고 약속하기로 해요. 아침에 깨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로 매일 마음 먹고 뭔가 한 가지씩은 해내는 사람이 되기로 하자. 일단 그것만 해내도 엄청 대단한 거고 그게 습관이 되면 나는 더 대단한 일들도 해낼 예정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많이 다독다독 해주시면서 조금 더 원대한 목표도 가져보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오늘 어떤 거 하고 싶은지 굉장히 사소한 목표더라도 적어보면 어떨까요?